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희 회사 앞에 줄이 많이 서 있네요. 맞아요. 정프로님 요새 팬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팝업이에요? 정영진 팝업. 정영진 팝업. 정영진 팝업이에요? 네. 아 그거 치곤 너무 좀 적은데 제 기대는 조금 더 큽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팝업 하는 거 말씀드려도 모르실걸요? 아, 네. 그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하기가 매우 예, 어렵군요. 예. 저희도 가끔 가서 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만화 뭐 네,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좀 많고.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네. 아, 참 만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가야죠. 예. 저희는 지금 베센트 장관 따라다니기도 바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요즘에 그 미국의 그 엘리트 중에 일하는 사람 베센트 장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북한하고 좀 얘기하고 뭐 그랬던 얘기 했었잖아요. 어제 근데 그 김여정 뭡니까 노동당 총무부장 네. 그랬더니 뭐 한미 훈련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거에 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아, 네. 관심 없다. 뭐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베센트 장관이 어떻게 뭘 움직였냐면은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네.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하고 나면은 바이백이면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 매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는 보통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인데 네. 바이백은 국채를 사들이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사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죠. 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바이백 규모가 회당 한 2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그리고 확대 대상은 10에서 20년물, 20에서 30년물 구간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 이 같은 발표가 나면서 한때 9bp가 떨어진 5.2% 안팎으로 거래가 됐다. 네. 라는 겁니다.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9bp가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전날 한 5.3%까지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재무부가 바이백 확대에 나서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재무부가 좀 움직이려 그러나 보다. 근데 확실히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국채 금리에는 확실히 반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타코를 할 때 보면은 국채 금리에는 반응을 했었어요. 네. 뭐 이전에 뭐 다른 거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거나 아니면은 좀 외교적인 이야기 그 뭐 동맹국의 반대 이런 거는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네. 국채 금리 움직이는 거에는 좀 반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또 30년물이 좀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백으로 또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이제 재무부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알게 된 거 아니냐. 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자경단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자경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자경단이 움직이게 되는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장기채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장기채 금리가 구조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배경이 그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라는 거와 네. 뭐 전쟁하면서 돈도 또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니고 유가는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빚이 너무 많은데 빚을 줄일 생각이 있냐 이것도 되게 부정적이고 네. 그럼 뭐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냐 이것도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는 또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잡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는 잡혔는데 장기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니까 뭐 이게 구조적으로 달라질 것 같진 않고 심지어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메타 채권 6.3%짜리 살래, 네네. 뭐 장기채 5.2%짜리 살래 그러면은 어차피 3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메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그럼 당장 망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6.3짜리 채권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AI 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빚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G담대 있지 않습니까? GPU 담보 대출. 네네. 뭐 이름이 나중에 뭘로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뭐 주택 모기지 채권은 뭐 MBS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네. 뭐 GPU 담보 대출은 이제 뭘로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는데 뭐 G담대 유동화 증권 네.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채권 시장에 이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네네. 소식이 전해져서 장기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40조 원이 아니라 40조 달러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네네.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급증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이거 이게 뭐 단독 이런 거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AI가 만든 거라 네네. 약간의 글자에 좀 오류가 있는데 더 정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너무 급하게 좀 뉴스를 네네.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점은 조금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는 이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두 차례 임기 중에 현재까지 늘어난 부채가 11조 6천억 달러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 4천억 달러가 늘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사에 쓴 느낌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때가 더 늘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찐 개찐 같이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을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1번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 번은 11조 6천억이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8조 4천억이니까 이거는 보수냐 그 진보냐가 뭐 미국 민주당이 진보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부채가 많다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네. 그래도 이런 그 딱 변곡점이나 이게 딱 그 포인트가 되는 거 있잖아요. 40조가 넘었다. 뭐 이런 데 한 번씩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건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 정부에서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 정부가 그렇죠. 그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게 부채를 늘릴 수는 없으니 그러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 네. 뭐 그랬다가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자 비용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현인 해답을 주십시오. 미국이 부채를 줄이고 싶을까요? 아니요,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없죠. 예, 예. 예, 없으니까 그냥 늘리는 거지 계속. 그러면은 시장은 걱정하잖아요. 네? 빚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걱정을 해서 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걔네 빚 많은 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 주가 떨어지는 게 걱정인데. 네. 정프로님 낮출 거예요. 뭘요? 주가를요? 아니 금리를. 금리를?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생각에 빚이 많으니까 국채 발행 많이 해서 네. 빚 많아지니까 금리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뭔진 모르겠으나 아니 방법이 다 있지. 방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네. 갈까요?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였군요. 네. 제가 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네. 네. 확실한 건 빚 줄일 생각 없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금리 올라가서 주가 폭망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바이백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빚을 좀 줄이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정프로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빚을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오늘만이라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액션은 중간중간 취하겠지. 네네. 예. 과거에도 많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빚 줄인다 뭐 건전화한다
의미 없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이제 주가 오르죠. 예, 오늘은 어제 그 바이백해서 빚을 조금 줄여서 빚을 조금 줄인다고 말을 해서 그 미국장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오늘은 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어제 매도 사이드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매수 사이드카를 그렇습니다. 한번 나와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장 마감 후에 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두 소각 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제 그 장 마감하고서 뭐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다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보다가 이게 장 좋을 때 나오면은 되게 좋은 호재가 될 거고 장이 안 좋을 때 나오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제 장은 안 좋았는데 이게 오늘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 마감 후에 나왔으니까 이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40조 원 규모의 근데 이게 40조 원이 우리가 자꾸 조 그러니까 이게 조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4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봤더니 삼성 SDI가 지금 한 39조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삼성 SDI 그냥 하나 사들이는 거죠. 그냥 인수한 거네요. 인수한 거죠. 그 정도 금액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을 잘 안 썼죠. 예전엔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보통 대주주를 위한 주식으로 썼는데 우리나라의 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매입은 이제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법도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래도 조금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거 진짜 소각하려고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이 있는 건지 그랬는데 이제 법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좀 깔끔해졌습니다. 매입 이꼴 소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들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소식이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은 되게 일단 좋은 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내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상 을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과급 줄 때 그때 그 돈이 한 20조 된다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20조 주는데 주주한테는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자사주만 40조가 나왔고요. 그 배당은 별도입니다. 뭐 이걸로 퉁치기 없어요. 아니, 아직 배당은 발표가 안 난 거죠? 배당은 지금 정해진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뭐 특별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 기준으로 수년금이 한 69조 원 정도 있다니까 현금 창출력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내용들이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내에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 정책 만료 이전에도 조기 환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발표해서 27년까지의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조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경우잖아요. 근데 유의미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은 아니 딱 봐도 좀 주주 환원이 발표가 돼야 되는 시점이고 지난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좀 답답한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우리는 또 제때 안 나오면은 의심합니다. 이게 뭐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ADR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ADR을 그 지난 10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리고 25일간 이 투자 설명 교부 기간하고 겹치게 되면은 새로운 정보를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투자 설명서를 내고 나서 그 뒤에 호재성 자료가 재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정돼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투자 설명서를 내버리면 이 투자 설명서만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모르는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간은 그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는 얘기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설명서 그것 때문에 25일 동안은
발표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25일 지났으니까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동안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이 투자 설명서 이후에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추측과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군요. 확인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는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25일간은 그 정보를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그 멘트 자체가요. 네, 25일이 지나면 주주환원 측이 발표를 하겠구나. 네. 라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말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냥 이빨 다물고 있다가 네.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2,400만 주 그죠? 예. 그러니까 166만 원 기준으로 네. 400만 주쯤이 되고 예. 그럼 하루에 이게 이제 석 달 동안 파는 거잖아요. 네. 11월 19일까지 사는 거. 사는 거. 네. 석 달 동안 사는 건데 그러면 60일이라고 치고 하루에 몇 주지? 2,400만 주니까 요거 계산 한번 해서 네. 그죠? 60만 주를 파는 건 6 근데 그걸 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몇 주 퍼센트씩 정도 몇 주나 얼마만큼 이제 사는지. 근데 하루에 매일매일 산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싼 날 사는 거예요, 얘네들? 그거 이렇게 적당히 봐가면서 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사진 않아요. 적당히 봐가면서 산다는 거는 예, 예. 그래도 좀 이왕이면 싼 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 예, 가격을 보고 때리진 않고 이 변동성을 보고 때리는 게 아니죠. 매입을 하는 거니까. 네네. 좀 많이 떨어진다 싶은 날 좀 더 사나?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으로 삽니다. 최대한.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예, 예. 이거를 내려간다라고 뭐 받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싸게 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매입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날 뭐 거래량이 너무 물론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없지는 않을 건데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그러면은 좀 잘 안 삽니다. 이게 사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매일 산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전날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일 사긴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네, 근데 이거를 물량을 딱 나눠가지고 하루 단위로 이렇게 쪼개갖고 이날은 이만큼을 사고 이걸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를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때려 올린다거나 이러면은 불공정 거래가 돼요. 네네. 시세 조정이 돼요. 가격 많이 좀 떨어진 날 좀 더 많이 사서 받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세를 움직일 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세 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매일 일정하게 사는 게 딱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일정하게 산다가로도 말을 못하는 게 네. 그러면은 얘가 물량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또 이제 베팅하는 플레이를 거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비공개로 하고 예, 예. 대신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고 비싸다고 안 사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세 조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이게 내가 매입 포지션을 밝히고 하는 거라 시세 조정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걸린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한다, 매입 소각을 한다. 네, 굉장히 이건 뭐 바람직한 소식이고 아마 삼성전자도 이거에 못지않은 또 뭔가를 내놓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슬슬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네. 네가 더 많지 않니 돈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저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는데 그 현금성 자산이 거의 167조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100조 원 얘기는 좀 있었는데 167조 그러니까 이제 워낙 부잣집이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쪽에 높은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그 흑수저 고연봉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에 많이 벌긴 버는데 네. 쌓아놓은 돈은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원래 부잣집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배당 규모도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것을 보면 16조 원 그때 소각한다 그런 것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어디 흑수저 고연봉자인 하이닉스가 40조를 하는데 우리 또 이제 대감집에서 뭔가를 좀 또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계룡남과 다르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과는 우린 다르다. 아, 네. 네. 개용남. 대용남.
그런 얘기죠? 어감이 이렇게 좋진 않네요. 개 욕 나오게 하는 그런 아니, 느낌. 계룡남. 개룡남. 네. 자 그렇게 하이닉스 주주환원 이거 발표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와 저는 이 뉴스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였는데 K9 자주포가 미국을 뚫었다. 오. 어제 그래서 하나 이거 좀 올라간 거죠? 네, 나머지는 좀 떨어질 때 좀 이것 때문에 좀 올랐는데 네. 이게 하나 디펜스 USA가 차륜형 자주포 K9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미국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를 갖다가 배운 게 미국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6.25 때 쓰다 남은 거 이제 우리나라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좀 하다가 우리나라가 자주포 K9 자주포를 왜 개발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정프로님 옛날 그거 기억나세요? 그 뭐요? 서울 불바다 네. 발언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전쟁 나면은 뭐 니네 서울이 뭐 몇 분 몇 초 안에 불바다 된다고. 네네네. 그거를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우리나라 통일부 차관하고 북한 관료하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 불바다 된다고 그 얘기를 그 9시 KBS 9시 뉴스에 그냥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사재기가 일어났습니다. 아 맞아. 거기에 막 슈퍼 가서 다 라면 사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 그 우리 쪽에서는 아유 그럼 평양은 뭐 평지로 만들어 버려야죠.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었던 게 그런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평지로 만들 것 같아 갖고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거의 평지로 만들 것 같은 얘기 분위기가 연출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남한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 그래고 우리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포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북한 포가 훨씬 더 장거리로 나가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포가 이 K9인데 이 K9이 그 민주 자주포라고 불립니다. 왜 민주 자주포라고 불리냐면 그 서방 민주주의 세계의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50%가 넘어요. K9이? 예, 벌써? 예, K9 잘 나갑니다. 그래요? 네. 여기저기 정말 많이 사는데 이번에 미국에 들어갔다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게 표현은 했지만 6개 들어가는 겁니다. 6개. 이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6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옵션 계약을 포함하면은 12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500문이 들어가는 거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들어가서 잘 괜찮다 싶으면은 12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대 500문 하면 10조 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AI가 만든 자주포라 이게 탱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차륜형이죠. 네, 차륜형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궤도형 아니고 트럭 같은 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트럭 같은 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K9이 그 되게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주포라는 게 어제 포잖아요, 포. 네. 근데 포라 그러면은 이게 포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보통 그 자주포는 탱크 같이 생겼습니다. 네네. 이게 차륜형으로 돼 있고 얘는 그냥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딱 그 국가별로 필요한 대로 맞춰서 해드립니다. 아. 예, 인도에는 K9 바지라라 그러고 노르웨이는 K9 비다르, 뭐 핀란드형 K9 이렇게 K9이 좀 달라요. 네. 예, 그때 필요한 대로 맞춰서 해드리는데 그 이 부분들에서 맞췄던 그 밑에 차체, 네. 그 차체가 좀 잘 튼튼하게 있어야 그 위에 자주포를 올려서 쏴도 이게 안 들리게 네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차체가 또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차체를 그러니까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데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천궁도 차체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천궁은 미사일 위로 쏘는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게 트럭으로 싣고 다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맞추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그 경쟁했던 데가 그 영국의 BAE 그리고 오, 엄청 큰. 독일 라인메탈 네네. 우리가 번번이 깨졌던 네네. 나라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따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네요. 요겁니다, 요거. 저거. 그냥 보면 네. 이게 자주포라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좀 전에 그 덜컹덜컹하는데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전문 용어로 쇼바, 서스펜션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형이 험해서 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화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차체라고 해서 그건 또 다른 데서 만드나 했는데 그것도 같이 만드는군요. 그렇죠. 음. 이게 참 한화가 어쩌면 운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옛날에 뭐 탈레스, 네. 삼성 탈레스, 삼성 테크윈 뭐 이거 다 한 번에 사왔잖아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게 방산이 이렇게 수출 산업이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모기 시작하면서 원래 탄약만 만들던 한화가 여기에 그 삼성의 방산을 또 샀고 거기에 그 대우조선을 사면서 해양 방산을 했고 네. 요즘에 슬슬 저 한화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 좀 사고 싶어서 입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육해공이 그럼 육해공이 갖춰지면서 네. 일종의 이제 락히드 마틴 같은 구조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정부에서 원래 카이 매각을 예전에 한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좀 안 해요. 그래갖고 한화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지분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지분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합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합을 할 것도 아닌데 결합 심사를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방산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전환이 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 몇 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K2 전차 이런 게 네, 네, 2022년 전에는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K9 자주포 정도만 우리가 수출을 하던 나라인데 네. 천궁이 실전 배치된 게 이번에 이란 전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었는데 와 수출 산업 단지 얼마 됐다고 와 미국 방산이라니 네. 뭔가 좀 가슴이 설레는 그런 군 뉴스였습니다. 생활하셨던 분들이 저 K9 아니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K9이 굉장히 그 나라 수출에 그 나라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말씀을 네, 방금 우리 권 팀장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트럭 뒤에 실린 것 같은 K9도 있고 탱크 같이 생긴 K9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죠.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 환경에 맞게 맞춤으로 수출한다는 거죠. 예, 제가 댓글을 안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런 걸로 비판을 받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K9과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질문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예비군이 1000만이다 보니까 또 보니 아니 근데 뭐 자기만 군대 갔다 왔나? 나도 갔다 왔는데 포병 아니었잖아. 네, 포병은 아니었어요. 네. 포병 출신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K9이 미국까지 이제 진출한다. 미국을 열었다. 네, 미국을 열었다. 대수는 아직 적지만 이제 한번 가서 검증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쓸 건 아니겠. 뭐 미국에서 또 전 세계로 많이 가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리고 6개 정도면은 네. 그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네. 알겠습니다. 써보면 확실히 품질이 좋다는 거를 뭐 미국도 알겠죠.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댓글에 저 방위 현역입니다. 방임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 때는 방위도 없었어요. 방위 옛날이잖아요. 옛날 용어잖아요. 방위는. 네. 없었어요? 방위가 언제적 얘기인데 방위가 있어요. 아 그래. 우리 그때 공익근무로 공익근무. 네, 아 그랬었구나. 네. 정프로님 때는 방위 있었습니까? 있었죠. 정부인데 방이. 저 바로 위가 방위아시였어요. 아,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군대 얘기 나오니까 댓글 신났네요. 네. PX병 출신 아니냐. 뭐. 빨리 가겠습니다. 군대 얘기 네. 너무 길어지니까.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X 가면 그 총도 팔고, 그렇죠. 네, 총 팔고 또 K9까지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K2까지나만 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뒤에 참고감 다 있고요. 또 뭘 살 수 있을까요? 제일 그래도 군인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오리고기 아닐까? PX에서 이거 팔았으면 좋겠네요. 예, 북경오리 모구촌에서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야. 여기 이제 저온 숙성의 열풍 로스팅이라고 그래서 네. 겉은 이렇게 바삭하게 가지만 속은 또 촉촉하게 갈 수 있는 예, 저온 겉바속촉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 농협 국산 오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맛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못 먹어봤어요. 왜? 아까 드셔보시던데. 네, 저는 어때요? 먹어봤죠. 확실히 오리가 이 위 속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행복한 오리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오리의
행복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북경오리. 와, 네. 이 약간의 단짠이 이게 되게 조화롭게 입에서 이제 노네요. 그렇죠. 이 북경오리만의 어떤 그 소스 네. 그게 또 이제 독특하잖아요. 네. 네네. 그게 이제 깊은 풍미를 좀 그리고 또 오리고기가 워낙 좋습니다. 맞아요. 네, 다른 뭐 고기들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예, 그래서 고기 중에 가장 또 건강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그렇죠. 오리고기란 얘기를 해서 이게 뭐 피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한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끈적하지 네. 않게. 네, 오리고기 온 가족 넉넉히 드실 수 있게 4팩으로 갑니다. 팩 4팩이 가고요. 요 4팩 가는 가격이 49,800원. 네. 오. 한 팩의 양도 적지가 않은데 4팩이 가니까 몇 인분 정도? 한 8인분 정도 8인분.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모구천 북경오리 49,800원에 총 4팩 받아가시는 8인분 받아가시는 게 49,800원이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는 노트북 왜 우리가 종종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저거 그래도 뭐 한 1, 2년 지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정말 최고 사양의 오늘 그램이 도착했습니다. 오. 그동안 있던 그 어떤 그램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AI에도 최적화된 LG 그램 AI 프로. 예, 이름부터가 굉장히 AI스럽고 전문가스럽네요. 이렇게 얇은 음. 네, 이렇게 얇은 그램이 이렇게 가벼운 그램이 16인치나 되는 그램이 네. AI가 다 되는 그램이 16세대 네, 울트라 7 이 되겠습니다. 예, 요 램이 32기가. 와, 램값도 엄청 들었겠다. 네, 동시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죠. SSD는 1테라.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영상 작업 다 가능하고요. 네. 요건 뭐 뭐든 다 할 수 있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그램만큼 아주 가볍진 않습니다. 워낙 네. 많이 들어가니까요. 고성능이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은근히 가벼워요. 1.3kg밖에 안 된답니다. 이 주식할 때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아마 굉장히 비쌀 거 요즘에 300 무조건 넘어가는데 네네. 네, 요거 하여튼 진짜 고사양의 노트북이 난 좀 필요하다 이런 네네. 분들은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9만 원에 사실 수가 있고요. 최초로 아마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1.3kg가 무겁다고요? 와, 이거 무겁다고 하시면 안 될 텐데. 네, 그래. 16인치입니다. 16인치. 네네. 네, 굉장히 16인치. 커요. 네. 램이 그리고 32기가라고. 램 무게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자, AI 기능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알 테니까 네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비교해 보시고 가격 괜찮으시면 네. 요건 해보시는 진짜 너무 고성능입니다. 것도.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얼른 저희는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